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고 진도 딱 끝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시험 봅시다. 알겠죠? 그 다음부터 계속 시험 봅시다. 시험만 봅시다. 당연하지. 시험은 계속 볼 건데 뭐. 시험 계속 보는데. 시험 기간이다. 이번 주 숙제. 이번 좀 많아요. 이거 삼각함수 성질까지. 그러니까 주연이 시험 범위 끝까지야 이게. 넌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삼각함수 성질까지 본다니까. 응. 목요일날 한 것까지는 볼 거야. 삼각함수 성질까지. 이게 삼각함수 성질까지야. 인일여고는 이게 끝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너는 4차 안 나와. 알겠지? 인일여고. 네. 숙제. 이거 이번에 좀 많아요. 215문제인가 그래. 그 두 단원 합쳐서 그래. 두 단원 합쳐서 양이 많은 거야. 두 단원 하나로 합쳐서 그래. 야, 우리 오늘 35쪽에서부터 들어가야 되죠? 35쪽에서부터 들어갑시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내용이 쉬우니까 오늘 고난도 문제 2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고 갑시다.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거 푼 사람과 안 푼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그래서 푼 사람과 안 푼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저 사람 저거 잘 푸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를 보세요. 제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아이디어는 바로 하나.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라는 거에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서 풀고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맞춰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잘해도 여기 있는 요 두 문제 푸는 거는요 어렵지 않을 거고요. 특히 1번은 그것만 잘했으면 충분히 정복 가능했던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니까 확실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2번은요 더 쉬워요. 이거보다 훨씬 더 쉬워요. 2번은. 근데 2번의 키워드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자, 1번 풀이가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빠르게 보고 가죠. 곡선 y는 5분의 1 x-3제곱과 직선 y는 x가 만나고 있습니다. 얘들이 현재 만나고 있는 점에 x좌표를 나는 뭐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끊어. 그러면 여기에서 k라고 하자. 그럼 여기 있는 x좌표 k는 얘네 둘이 만나고 있는 거지. 만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이니까 얘네들의 무슨 점을 찾아주기만 하면 완성이 돼. 만나는 점이니까 얘네들의 무슨 점 찾아라. 얘네들의 무슨 점 찾아라. K를 찾으려고 하니까 X좌표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만나는 점이지. 그러니까 얘들을 무슨 점 찾아주면 되냐면 교점 찾으면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들 교점을 찾을 거니까 결국 뭐야? 일단 좌표 하나 만들 수 있지. 가장 개꿀인 좌표가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등호는 성립한다요? 성립하지 않는다요? 성립한다지.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풀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저기는 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러면 우린 여기는 y는 x라는 요 직선 위에 있는 x 좌표를 찾았을 때 얘를 일단 얼마로 잡아주냐면 얘를 현재 k로 잡아봐.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이거를 가지고 얘네들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럼 얘네들 좌표를 찾아봐. 그럼 얘 좌표가 현재 몇 컴마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게 돼요. 얘 현재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그렇지. 이 좌표가 현재 k, k인데 이 k, k가 또 누구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다고? 저거. 그쵸? 여기까지는요. 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k, k가 여기 있는 y는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그래서 우리는 5분의 1에 x-3제곱.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그럼 나는 저기에 뭐 해줄 수 있냐면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기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서 y 대신에 k를 x 대신에도 마찬가지 k를 그래서 난 여기는 5분의 1에 그래서 우리는 k-3제곱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랬더니 뭔가 조금 정리하고 싶어지는 게 생겼습니다. 왜? 잘 봐. 지금부터 좀 몇 개를 보여주자면 그럼 얘네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여기 있는 얘 k라는 것 자체가 결국 얘는 결국 5의 마이너스 k제곱과 결국 우리는 5의 몇을 곱해준 거랑 같냐면 세제곱을 곱한 거랑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5분의 1이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잡고 얘네들을 분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 식이 하나 더 나오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인정하지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에서 봤더니 갑자기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얘네들이지. 그치? 그럼 우린 여기에서 일단은 뭐 세제곱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냐면 여기 있는 K 세제곱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죠? 그럼 우린 여기서 K 세제곱을 만들러 갈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럼 K 세제곱을 만들러 가봐.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K 세제곱을 만들러 가봐. 그러면은 K 세제곱을 만들려면 얘네 셋 다 몇 제곱 할 거예요? 세제곱을 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셋 다 세제곱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도 세제곱. 그래서 여기도 몇 제곱이 되냐면 세제곱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세제곱하게 되면서 잘 봐. 그러니까 여기는 K 세제곱이 그럼 나는 5의 마이너스 3K 제곱이 되었고 여기는 5의 9제곱이 돼. 됐지? 그럼 여기 이렇게 해봤더니 갑자기 좀 보여야 돼. 하나가 좀 보여야 돼. 이거 우리 여기 왼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 다 만들어줄 수 있죠.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여기에서 누구만 넘어가기만 하면. 이걸 가지고 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지. 누구만 넘어가면 돼. 지금 여기 상황에선 그러면. 이것만 넘기면 되겠지. 이쪽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적어도 뭐야? 쟤들 곱하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려면 우리는 5의 몇 제곱을 곱해주는 것이 될 거고 쟤만 넘길 거니까 5의 몇 제곱을 곱할 것이고 그치? 얘를 넘길 거니까 5의 3K 제곱을 여기다 곱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5의 3K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지금까지 여기 다 흐름, 플로우 다 쫓아오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흐름 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곱했더니 나오게 되는 결론이 뭐야? 얘네들을 곱한 거. 즉 우린 여기 있는 K 세제곱과 우린 5의 3K 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랑 저기 있었던 제 5의 몇 제곱이 같은 거냐면 9제곱이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랬더니 좀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대충 눈치채요. 이걸 어디로 내리기만 하면은 저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네. 쟤를 분모로 내리면 되겠지. 그럼 쟤를 분모로 내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기 마이너스 몇 제곱을 준다. 마이너스 1제곱을 준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제곱을 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제곱 줘 마라. 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을 주게 된 것. 즉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결론 우리가 찾고자 했던 F 저 그지 같은 거 있거든요. 그때 이 그지 같은 게 결국 5의 마이너스 몇 제곱을 찾으라는 소리가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치 나는 5의 마이너스 9제곱을 찾으세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저 조건 하나만을 가지고 정리해서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저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있는데 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여기는 요 다음 요 한 문장을 만족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저 한 문장에 대한 분석이고 그럼 이 한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분석해 봅시다. 별 되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우린 누굴 찾아야 되면 fx 찾으러 가야 돼. 그래야 우리는 5의 마이너스 9제곱이라는 그 함수값이 뭔지 나오게 될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fx를 찾으러 가는 게 두 번째가 될 거고 그 fx를 찾는 식이 여기 있는 요 보기로 주어졌는데 곱게 안 줬지. 왜? fx는 이렇게 잡을게요. 이런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fx는 이렇게 잡을게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래? 이걸 찾으래요. 그러니까 f괄호 fx는 현재 3x입니다. 이 소리하고 잡아줬다고. 단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다 성립하네요. 이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약간 좀 지수함수처럼 접근을 해도 되겠지만 얘를 지수함수로 보기보다는 아예 그냥 합수랑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들을 좀 다시 한 번 더 치환을 해가지고 보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볼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쟤 이용할 거야.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f괄호 fx가 현재 몇 x가 되었냐면 3x가 됐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x가 k보다 크면 어쨌든 다 저 합성함수가 성립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여기는 fa 우린 저기는 fx 대신에 저기 문제에서 주어졌던 저 지수함수 즉 우린 여기는 5분의 1에 x-3제곱을 여기다 집어넣고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나오게 된 게 결국 얘가 몇 x라는 소리냐면 3x가 되었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딱 보자마자
역함수 찾고 그러기 되게 귀찮죠. 됐냐 여기까지는요? 역함수 찾고 그러기 되게 귀찮지.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떤 또 다른 문자 뭐 t든 k든 이런 걸로 치환을 해버리게 되면은 함수가 조금 더 편안해집니까?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해지지. 그럼 이렇게 좀 바꿔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친구, 즉 여기는 fx였던 이 친구를 우리는 지금부터 t라고 생각을 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이제 문자 t에 대해서만 정리만 하면은 얘를 다시 x로 되돌려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쨌든 그 합성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찾는 것이 정답이 될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t라고 잡고 여기 있는 요 x를 지금부터 뭐로 맞춰주겠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냐면 t로 맞춰주겠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x를 나는 지금부터 뭐로 맞춰주겠다는 생각으로 갈 거냐면 t로 맞춰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 그러면서 나는 저기 있었던 제 5분의 1에 결국 우리는 x-3제곱을 우리는 t라고 잡아주게 되면서 우리는 x를 t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x를 t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거니까 얘를 당연히 지수를 찾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겠지. 그럼 지수 찾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뭘 만들어주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수 찾는 게 목표니까 얘는 뭘 만들어주러 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수 찾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뭘 만들어주러 가기만 하면 돼요? 그치. 로그.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x-3이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로그 결국 얘가 5의 t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x를 로그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x를 결국 우리는 잡아주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그래서 5의 t 거기에 더하기 3이야. 저기에 3배 해준 게 우리 ft라고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ft가 나왔고요. 그때 여기는 ft가 결국 우리는 3배 곱하니까 마이너스 3 로그에 결국 우리는 여기는 5의 t가 되었고 거기에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t 대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어차피 x가 k보다 크다라 그랬고 어차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t에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다시 뭐야? 얘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기도 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한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찾았던 5의 마이너스 9제곱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준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거라는 것.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최종적인 정답이 5의 마이너스 9제곱이잖아요. 어차피 K 가지고 저렇게 장난친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K 가지고 장난친 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어차피 제가 X가 K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저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값을 찾는 것이 필요했던 거고 그 합성함수 자체를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그 과정에 따라서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F에 그래서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결국 얘가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서 얘는요 결국 93, 27의 로그 5에 오니까 그냥 27 되네요. 그래서 우리 27에다가 9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둘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얼마가 된다라는 게 나와요. 27에다 9 더하면 정답 얼마? 그치. 그래서 정답이 36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은 돼.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이거를 지수함수, 역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역함수를 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결국 얘네들을 가지고 좀 장난을 많이 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역함수보다는 아예 그냥 합성함수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풀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풀이를 하나 잡아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시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이런 문제들에서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방법을 보시고 그 방법을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억을 해줬어야 되는 거. 이 문제에서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줬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합성함수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합성함수 가지고 장난치는 건 1학년 거랑 좀 연결하면 되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1학년 거랑 좀 연결하면 되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것이 결국 누구랑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냐면 제 5의 마이너스 9제곱이랑 같았습니다. 라는 거는 저기 있는 저 조건을 가지고 답을 찾았죠.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알겠니? 됐누?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어요. 물론 저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이 돼요. 5의 마이너스 9제곱을. 근데 귀찮지? 5의 9제곱이 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찾았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있는 2번입니다.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도 되지. 우진이 여기까지 됐어?
도 여기까지 됐어? 넘어가도 돼? 자, 그럼 2번은요.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 아니면 굉장히 낮은 문제. 2번은 솔직히. 뭔 낮은 문제야 이거 개 높은데. 이거는 함정이라는 게 있죠. 함정만 잘 놓치지 않고 풀었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지 이거는. 됐니 여기까지는요? 얘는 함정만 잘 맞아보면 돼요. 함정만 놓치지 마세요. 함정만. 이거 잘 내는 학교가 동상고야. 동상고가 이런 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치죠. 그게 가장 누구 좋으라고 하는 문제냐면 이런 문제들이 딱 그런 거죠. 1, 2등급은 되게 행복하죠. 왜? 봤으니까 풀어서 맞추거든. 3등급은 조금 힘들지만 맞춰요. 3등급까지는 잘 맞춰요. 근데 4등급부터는 저런 거를 안 했겠지. 그러니까 뭐야? 틀려. 다시 뭐냐? 이건 본 애들과 안 본 애들 차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아까 얘기했던 1, 2, 3등급짜리들처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의 축에도 끼지도 못하는 친구긴 한데 일부러 이 코너에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문제는 뭐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거는 잘 적어놔. 진환이가 되게 좋은 지적했어요. 얘는 무조건 뭐냐면 그래프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프 그려라. 다시 뭐냐? 여기 현재 지수든 아니면 로그든 얘 무조건 정의역 쪽에 절대값 씌워져 있지. 그럼 무조건 얘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랑 전혀 다르게 그려집니다. 얘가 함수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랑 달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정의역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정의역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라면 그때 그 정의역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부탁인데 무조건 좀 그려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그려봐야 되냐? 얘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그려야 되는 이유는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모양이랑 달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그려봐야 돼. 왜? 그림으로 그려놓고 풀게 되면은 그나마 실수할 게 사라집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실수할 걸 없애려면 그려. 알겠습니까? 그럼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같이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래서 fx를 보시면은요. 얘 현재 기준점 있죠. 절대값의 기준은요. 부호가 바뀌는 딱 그 지점이에요. 그럼 부호가 딱 바뀌는 그 지점은 x가 얼마일 때야? 여기 있는 절대값 값이 얼마가 됐을 때 부호가 딱 바뀌어요? 1? 이 절대값이 얼마가 됐을 때 딱 부호가 바뀌어? A. 즉 뭐야? 0이 기준이죠. 무조건 절대값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이 기준이니까 0 만들어주는 그 x를 기준 잡아가지고 얘가 풀마가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되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A가 어디에서 찍힐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양수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양수 A라고 이렇게 주어졌으면 점근선은 어차피 여기지. 그리고 우린 여기에서 이렇게 A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여기 있는 A가 들어갔을 때 얘가 딱 0제곱이 되면서 나오게 되는 딱 고정점이 생길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딱 고정점이 생기게 되면서 나오게 된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A를 기준으로 하나 뺀 거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A-1제곱이 나오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고정점을 기준으로 얘랑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잘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고정점이 기준이고 여기 있는 A가 왜 기준이냐면 정의역의 절대값의 기준은 반드시 요 정의역이 0일 때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 만들어주는 그 x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고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것만 확인해주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문제는 90%가 풀린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럼 얘는 무조건 90%가 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90%가 풀린 거야. 야 그럼 봐봐. 얘 만약에 A보다 큰 쪽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오른쪽에 그려졌어.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1, A 더하기 2, A 더하기 3 이런 거 넣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지수는 플러스 나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나옵니까? 무조건 플러스 나오지. 절대값이 영향 안 받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절대값 영향 안 받지. 그러니까 플러스 나오지. 다시 한번 뭐야? 얘 그냥 뭐야?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일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래프 모양으로 그대로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렇게 돼. 그리고 누구?
a보다 작았을 때를 그 두 번째로 봐야 되겠죠. 그럼 a보다 작았어. 그럼 여기 x-a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소리야?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나오지. 근데 마이너스는 지금 마이너스 그대로 나와? 아니면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와? 절대값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오죠. 다시 한번 뭐야? 얘랑 함수값이 똑같아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함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버렸어. 그게 바로 절대값의 힘이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절대값의 힘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얘랑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얘네들을 좀 합쳐봐. 몇 차 함수처럼 생겼어? 2차 함수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들을 합쳐봤더니 2차 함수처럼 나와.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친구의 그래프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대충 감 잡아봐라. 최대값 어디에서 가질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값 어디에서 가질 것 같아? 이 그래프에선 최대값 어디서 가져요? 꼭지점, 즉 여기 고정점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꼭지점, 즉 여기 있는 얘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고정점입니다.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는 대충 알겠고 우리 p 여기 있는 q라는 친구도 어쨌든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 찾기 싸움이냐면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은 고정점에서 갖게 되니까 결국 뭐야? 우리는 고정점 찾기 싸움이다. 즉 누구 찾기 싸움이냐면 아까 얘기했지. 고정점은 x가 a일 때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정점 우린 여기는 a, a-1이니까 결국 누구만 찾으면 되냐면 a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a만 찾으면 되겠고 오 마지막 피날레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바로 뭐냐면 얘가 이제 2차 함수처럼 생겼다 그랬지. 그럼 2차 함수는 반드시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무조건 좌우가 대칭을 이룬다,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 대칭을 이룬다 그랬지. 결국 뭐야? 여기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을 잡아서 얘가 현재 a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b라고 잡았을 때 얘네들의 길이를 결국 여기 있는 요 축방이 각각 몇 등분 한다고요? 2등분 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여기 각각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축을 기준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길이가 얼마가 돼? 여기도 3. 그럼 여기 오른쪽도 얼마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럼 a랑 b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잡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지점이 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하지만 얘가 현재 a라는 건 아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a를 기준으로 a점의 기준 잡을래? b점의 기준 잡을래? b에다 기준 잡을래? 그럼 b의 x좌표를 찾아보세요. 그럼 b의 x좌표는 a에다가 3만큼을 뭐 해주기만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b의 좌표가 a 플러스 3, y가 0이죠. x축과 만나니까. 그때 여기 있는 요 점이 누구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냐면 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준 얘가 결국 우리는 fx, 즉 우리는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y랑 x 대신에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숫자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결국 뭐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냐면 a에 대해서 다 정리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에 a에 대해서 다 정리될 테니까 결국 못 찾는 것이 되는 거냐면 a 찾는 것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a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 결국 얘가 마이너스 2에 결국 a 더하기 3 빼기 a니까 여기 그래 세제곱 거기에 우리는 a를 더해준 게 결국 여기 있는 y값 0이랑 같다. 이거 가지고 a 찾아주게 되면 a 나왔네요. 그래서 a가 얼마예요? 그렇지. a가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니까 8입니다. 오케이? 그럼 최대값을 만들어주게 되는 좌표가 몇 컴마 몇이라는 것도 같이 확인이 돼요? 그치. 8,7이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PQG.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가 8일 때 최대값 7을 갖는다는 거니까 얘가 각각 PQ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래서 x가 8일 때 즉 여기가 p 그때 최대값 q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때 y값 7을 갖는다. 그럼 이렇게 pq 찾아서 둘을 더해준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됩니다. 정답 얼마?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봐봐. 이런 문제는요. 그래프 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으로 풀려고 하면 까다롭겠죠.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리면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수학 1에서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이거? 아 여기? 사실 봐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절대값 때문에 플러스가 돼야 안 돼? 그럼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져 안 그려져? 근데 얘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지 않겠지. 왜냐? 얘는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아래로 내려간다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여주는 건 이쪽에서도 점점
절대값의 입장에서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아래로 내려간다를 보여줘야 되겠지. 그치?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점 더 왼쪽으로 가야 더 커지는 거잖아요. 절대값의 입장에선. 그치? 그럼 그거를 반영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2차 함수처럼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랑 y축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 된 거야. 그거는 절대값 성질 때문에 그런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4강입니다. 우리 이제 5강. 오늘은 개 쉬운 것들 빠르게 보고 끝냅시다. 자, 어려운 것들 2개 살펴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쉬운 것들 보겠습니다. 쉬운 것들. 5강에 있는 것들인데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틀리면은 억울해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미리 얘기할게요. 틀릴 수 있어. 어떤 경우? 계산 실수하면. 알겠죠? 특히 지수 쪽은요. 계산 실수 안 나도록 조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수 쪽은 반드시 계산 실수 안 나도록 조심하시고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온다는 건 얘네들은 분명히 치환한 게 제일 많이 나올 건데 치환했을 때는 얘네 지수 자체가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지수는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왜? 지수 자체가 지수 함수를 우리가 양수인 부분에서만 얘기를 할 거니까 아무리 거듭제곱 때려봤자 얘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음수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 범위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범위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개념 설명할 것 없어요. 쭉 보죠.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1번은 여러분들 바로 느낌 오셔야 됩니다. 저거 자체로 밑을 다 통일시킬 수 있다 없다? 얘네 보니까 미통일 가능 불가능 1번은 가능. 그럼 미통일할 수 있으면 당연히 밑을 맞춰라 맞추지 말아라. 맞추라 그랬지. 그래서 1번 바로 갑니다. 그래서 1번은 밑을 맞추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보자. 밑은 웬만하면 1보다 크게 맞추는 게 좋아요? 아니면 1보다 작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1보다 크게 맞춰라. 그래야 부등식 풀 때 편하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을 항상 1보다 크게. 그러니까 2분의 1을 2에 마이너스 몇 제곱으로 맞춰주고 마이너스 1제곱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제곱을 맞춰주게 된 여기 있는 x제곱이 결국 우리는 여기 오른쪽 거는 이미 2네요. 그냥 맞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정리해서 나오게 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결국 우리는 2의 2 마이너스 3x랑 같다. 밑이 같았으니까 결론 누구만 같기만 하면 완성이다. 그래서 지수만 같으면 되니까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x제곱과 여기 있는 얘 2 마이너스 3x가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끝납니다.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이 된다.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하게 되면 얘가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1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x값 2개가 나오게 되니까 x값 2개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x는 몇과 몇이 된다라는 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그치? 1과 2가 될 거고 얘네들은 제한 없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 2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계산하셔서 답을 구하면 정답은 일단 얼마가 된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5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이거 딱 보자마자 근계관의 냄새 맡아야 돼? 안 맡아야 돼? 맡아야 되지? 2차 방정식의 근계관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근계관을 이용해서 풀어도 답은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번 바로 가자.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얘네들이 현재 반복하는 게 생겨 안 생겨? 2번은 보니까 반복하는 게 생겨 안 생겨? 생겼지? 그럼 반복하는 것이 생기면 무조건 내가 뭐 하라 그랬습니까? 반복하는 거는 지원하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 2번에서 봐야 되는 거는 정리 좀 해봐. 그래서 우린 여기는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한 거 더하기 우린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결국 우리는 2의 4제곱을 곱한 것이 결국 우리가 9가 됐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좀만 더 정리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2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얘가 그래서 여기는 2의 x제곱 더하기 16이죠? 얘가 그래서 9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겹치고 있는 게 바로 2의 몇 제곱이 현재 겹치고 있으니까요. 그치? 2의 x제곱이 겹치니까 얘를 문자로 치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조심하라 그랬지. 이거는 무조건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범위 무조건 t는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을 붙이고 가야 돼? 그치? 크다. 이거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지수함수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붙여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2분의 우리는 2x제곱이 t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분모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t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t 분의 결국 얼마가 되냐면 16이 얘가 얼마가 되냐면 9가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2t를 곱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t제곱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8t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32가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제 인수분해 되지.
그럼 t에 대해서 인수분해 두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t-2랑 그래서 t-16이 0이 되면서 t값 두 개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t값이 뭐 아니면 뭐가 된다라는 것이 같이 확인이 되는 상황. 그치? 2 아니면 16인데 잘 봐. 여기서 해를 골라주는 건 바로 뭐냐면 이 t가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세요. 안 들어갔으면 애초에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아쉽게도 둘 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얘네들은요. 둘 다 들어갔네요. 그럼 둘 다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정답 아싸 알파는 2고 베타는 16이다. 이러면 나가리야. 알겠지? 왜? 이거는 t야. t는 다시 하면 2의 몇 제곱을 우리는 t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치? 2의 x제곱을 잡았기 때문에 2의 x제곱이 2랑 16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근, 해죠. 그때 여기 있는 해는,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근은 그때 얘네들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건 문자 x의 값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하나만 나오가. 그게 바로 누구 찾기냐면 x값 찾기. 여기까지만 좀 더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x값 두 개를 찾아봐. 그래서 2x제곱이 2 되는 거, 2x제곱이 16이 되는 거, x 두 개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x가 몇 아니면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치 1과 4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야. 그래서 둘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그러니까? 정답은 5.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간단하고 시험에는요 얘네들 당연히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잘 나오는 건 여기 별표 3번입니다. 3번은 특히 잘 나오니까 그중에서 특히 잘 나오니까 3번에 특히 더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잣다구로 생겨먹은 자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결국 뭐를 가졌으면 좋겠답니까? 동그라미 얘가 현재 뭐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치? 동그라미 칠 건 얘가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야. 즉 실근을 갖는다는 건 x값을 갖는다야 갖지 않는다야? 그치? 뭔가 쟤를 만족해주는 x가 존재한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줄 건 얘가 x의 값이 존재한다죠. 그러니까 여기는 x의 값이 존재를 하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고 있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양수 a의 최소값을 찾으러 간다. 이게 지금 현재 3번이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저거를 봤더니 쟤네들은 겹치는 게 생겼어 안 생겼어 보아하니까 생겼지. 누가 겹쳤냐? 이거요? 이거요? 아니면 이거요? 무조건 이럴 때는요 무조건 숫자가 작은 게 기준이 되어야 돼. 그리고 여기 괄호 묶여져 있는 건 이거 괜히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괄호 묶여져 있는 거에서 힌트 잡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국 누가 기준이냐면 얘가 밑줄. 얘가 기준이에요. 그럼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겹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문자가 두 개니까 결국 우리는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내가 t로 바꾸는데 아쉽게도 얘도 당연히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생겨져. 그럼 이거 범위 구하는 거는 얘 0, 0 하니까 얘가 0이냐? 아니지. 이때 쓰는 게 아주 좋은 친구가 있죠. 만나면 아주 좋은 친구죠. 지금 여기 방송사는 신났죠. 여기 방송사 신났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M, B, C. 여기 그 천적이잖아. 천적이자 천적. 야 11일날 나온대요. 11일날. 몰랐어? 오늘 뉴스 안 봤니? 그 이제 지금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람 11일날 나온대요. 11일날. 그리고 너네 6월 3일날 학교 쉬는 거 알죠? 그래서 니네 학평 하루 밀린 거 알지? 원래 학평 보는 날이었었거든요. 하루 밀린 거 알죠? 그래서 6월 4일로. 그래서 6월 4일로 밀렸다던데. 하루 밀렸어요. 그리고 6월 3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학교는 쉬는데 학원은 쉴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얘기해 줄게. 너네 진도 느려져. 진도 느려져서 안 돼. 저기 또 체육 사라진대. 6월 4일날 시험 본대요. 알겠죠? 여기 봐봐.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게 이거잖아.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잘 봐. 잘 봐. 잘 봐. 그럼 여기 얘가 0보다 크다. 보장받았지. 여기 0보다 크다. 보장받았지. 얘네들의 최소값 구하는 거지. 이때 나오는 가장 좋은 친구 있죠. 그게 바로 뭐야 또. 뭐라고? 그치 기하식. 그쵸? 기하 그 친구. 그죠? 여기까지는요. 산술기하라고. 산술기하. 그거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범위가 산술기하에 의해서 결국 이 루트에 얘네들을 곱한 거.
즉 우리는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결국 얘네 얘 정리하면 1이니까 결국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요. 즉 여기서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하에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 다항식을 치환할 때 하필 양수들끼리 치환하게 되면 그 양수들의 합을 치환하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산술기하에 의해서 최대 최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나는 여기 있는 4의 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더한 거는 우리 여기 있는 2의 x제곱을 제곱한 거랑 여기 있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해서 더한 것이랑 같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바꿔주게 되면 얘가 결국 우리는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구하게 되면 얘가 현재 전체 제곱해서 가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전체 제곱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얼마가 추가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추가적으로 생겼으니까 그거를 없애주는 것까지 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2까지로 저기 있는 4의 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제곱의 합을 바꿔서 그래서 식을 다시 한 번 더 바꿔주게 되면은요. 어쨌든 바꿀 수 있는 걸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의 우리는 이렇게 제곱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a에 우리 저기 있는 제가 그대로 들어가서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7 더하기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9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0이다. 그때 여기에서 우린 얘네들이 다 t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t제곱 더하기 우리는 at 그 다음에 더하기 9가 그래서 0이 됩니다. 단 여기서 t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t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저 제한된 범위에서 t 값이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 그럼 2보다 큰 실근을 얘가 갖기만 하면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을 하나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저 방정식, 저 지수함수가 결국은 실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상관없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얘 현재 아래로 불러긴 이차함수 그래프인데요.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럼 2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 다만 어디에만 안 있으면 되냐면 여기에만 안 있으면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쟤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갈색 여기만 아니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뭐야? 양수든 음수든 2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런 경우일 땐.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은 2는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조건이 또 추가적으로 붙어요? 무조건 커야 되겠지. 이렇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여기 있는 2일 때 함수값은 0보다 크다. 이것만 잡아주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2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어디 있든 알아서 정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다시 하면 뭐야? 판별식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치? 왜? 두 개의 실근을 갖든 한 개의 실근을 갖든 2의 이치는 알아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2보다 크도록 A만 우리가 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잡아서 우리가 풀면 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게 여기서 판별식일 거 아니야. 실근이 어쨌든 이렇게 교점이 생겼다라는 거는 보여줘야 되겠죠. 왜냐? 잘 봐. 이 경우일 때 얘가 말이 돼요? 실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일 때? 저게 안 되잖아. 그럼 일단 저거부터 지워야 돼. 그럼 이거부터 지우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판별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을 먼저 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얘만 아니면 되잖아. 지금 현재 이거든 상관없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쨌든 실근 하나만이라도 갖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렇지 않아요? 두 개를 갖든 하나를 갖든 상관없어요. 아예 안 갖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얘 판별식 씁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서 그럼 1차항의 개수의 제곱이니까 a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를 그대로 빼면 되니까 9를 빼주면 되겠고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그대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정답 나오게 되겠지. 맞냐? 그럼 얘가 결국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까?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크다야? 크거나 같다요?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 마이너스 36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현재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겠죠. 오, 짝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a 더하기 36과 아 뭐야? 배고픈가 봐요.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6과 a 빼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맞죠? 그럼 여기 범위 나오죠? 그럼 여기 범위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a가 현재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가? 아니면 a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는데 6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는데 어차피 저 범위 내에서 어차피 2가 양수가 되도록 하든 음수가 되도록 하든 알아서 조정만 잘하면 되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조정만 잘해주면 되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 뭐야? 여기선 이게 최소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우리가 추론하면 돼. 적어도 여기에서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실제 접했을 때는 2보다 크다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요. 실제로 그러면 얘가 6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여기 축을 구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될 것이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여기 있는 a가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잡아주게 되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은 그때 여기에서 나와주게 되는 애를 가지고 봐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남은 거는 누구냐면 여기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6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얘 키가 현재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하나라도 있는가 그거를 마지막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6 집어넣었고 여기에 2 집어넣으면 2가 현재 양수라는 조건이 나와요. 사실 뭐야? 얘들도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되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게 답인 거야. 알겠니? 그럼 얘가 답이야. 그럼 이거를 갖도록 하게 하는 양수 A의 최소값 m이 생길 거고 그게 결국 뭐가 될 거냐면 6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6을 제곱해 준 게 정답이 될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6 제곱해 준 게 정답이니까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이 36이 된다.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여기 있는 요 t요? 이거 전체. 왜냐면 여기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2의 x제곱 야 잠깐만 마이너스구나. 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네요. 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마이너스면은요 산수유기하는 애초에 안 되죠. 근데 양수 빼기 양수인데 얘가 더하기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고 다 되지. 그러니까 애초에 뭐냐? 얘는 그냥 범위가 없네요. 오씨 큰일 날 뻔. 그래서 얘는 아예 범위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범위가 없어요. 실수 전체로 다 돼, t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실수 전체로 다 돼. 그러니까 t의 제한이 없어. 어쨌든 이것만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어쨌든 판별식이 답인 건 맞네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뭘 알바를 시켜 임마. 가끔 문제를 잘못 풀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푸는 방법은 맞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 범위가 없다 뿐이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냥 t가 하나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고 부등식까지 한 번에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 시간 좀 드릴게요. 부등식까지 한 번에 보고 가겠습니다. 38쪽 가보죠. 38쪽 가보시죠. 38쪽 빈출 2번입니다. 빈출 2번 보고 가겠습니다. 빈출 2번 2개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간단하죠. 여기 2개는 특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풀 수 있다 아니면은 바로 풀 수 없다. 인간적으로 바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그럼 여기서는 바로 풀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수 부등식을 풀 때도 지수는 반드시 범위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수는 항상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우리가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은 범위를 찾는 건데 그 범위를 찾을 때 반드시 뭐를 찾는 거에만 조심해자. 그러니까 해자 말고 뭘 찾는 거에만 조심하자. 뭘 찾는 거에만 조심하자. 뭘 찾는 거에 조심하자. 그거 뭐 엄마. 범위를 찾는 건 맞는데 그 범위를 찾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범위를 찾는 것은 맞는데 그 범위를 찾을 때 뭐를 찾는 거에 조심하셨으면 좋겠냐면
얘네들 함수값의 범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치환해서 풀었을 때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됐뇨?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그거를 조심하면서 1번부터 풀어봅시다. 잘 봐봐. 1번 딱 봤더니 제 현재 밑을 다 맞춰줄 수가 있는 친구 아니면 없는 친구. 1번은 그러니까 맞춰줄 수 있죠. 그럼 밑을 맞춰. 근데 내가 얘기했지. 여기서 밑을 제발 부탁이라 그랬지. 무조건 밑은 1보다 크게 아니면 1보다 작게. 크게. 그러니까 우리는 5분의 1을 5의 마이너스 몇 제곱으로 바꿔주면서 왜? 나중에 저거 부등식 풀 때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놓고 풀어야 돼요. 감소함수니까.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놓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잖아. 그럼 차라리 너네가 1보다 크게 만들어 놓으면 부등호의 방향은 적어도 안 바뀌거든. 그럼 그렇게 해놓고 마이너스에 의해서 나중에 바꾸는 게 나아요. 너네가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연습은 많이 해봤으니까.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풀라고 일부러 얘네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작게 만들어주면요. 애초에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럼 여기 얘 제곱해서 그대로 올리지. 그때 여기에서 얘네 지수들 비교할 때 이게 그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게 감소함수라서 그래.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헷갈리게 만들어주는 게 나의 목표잖아요. 나의 수업은 그걸 지향하거든. 그러니까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통일시키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을 항상 1보다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5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만들어준 거에 여기는 x제곱과 자, 그러면 25분의 1입니다. 그럼 25분의 1은요. 5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몇 제곱이 돼요? 25분의 1은. 그치? 마이너스 제곱이 되지. 2제곱이 되지. 그래서 우린 여기에 있는 얘 x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서로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5의 마이너스 x제곱과 결국 우리는 5의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0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밑이 같았으니까 이제 지수들끼리만 크기 비교하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었던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x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0이 현재 부등호의 방향 바뀌는 거 없이 저렇게 된다는 거 보여주게 되면 한쪽을 다 몰아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서 한쪽을 다 몰아주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대. 여기까지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현재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아하니? 됩니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1, 2, 그 다음에 얼마 주면 되냐면 2, 5 주고 마이너스는 밑에다가 주면 되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놓고 풀어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2랑 그래서 2x 마이너스 5 얘가 현재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x범위 나오네요. 그래서 x범위 몇과 몇 사이가 된다라는 거를 잡아줄 수 있게 되겠고 그치?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가 현재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와 2분의 5가 알파 베타지. 어차피 정의역에서는 제한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 3배 해주고 여기에 뭐 10배 해가지고 곱하시면 정답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계산하면 되겠다. 25에서 6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는 게 나와요? 25 빼기 6 하니까 정답은 얼마? 그치. 우리 여러분들 내년 나이죠? 그쵸? 낭낭 19세. 그쵸?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낭낭 19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번 가볼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서준이 됐어? 그럼 2번은 딱 보자마자 너네 바로 눈치 빡 와야지. 얘 뭐해서 푸는 문제다. 그치. 이거 치환해서 푸는데 내가 얘기했지. 치환할 때는 지수는 반드시 뭐가 있다? 범위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조심해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 범위를 찾아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9의 x제곱을 나는 3의 x제곱으로 바꿔놓고 푸는데 그럼 3의 x제곱의 제곱에 우리는 10 곱하기 3의 x제곱이 되었고 여기에 더하기 9가 0보다 작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3의 x제곱을 잡아서 이 3의 x제곱을 나는 얼마로 잡아주면 되냐면 t. 한 문자로 치환하는데 중요한 건 얘 치환하게 되면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주셔야 되겠습니까? 그치. 얘가 항상 0보다 큰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돼. 끝났네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얘가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더하기 9가 되겠고 얘가 0보다 작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 상위 범위를 구하기는 하는데 무조건 뭐야? 0보다 큰 애들만 찾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딱 보니까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네요. 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t-9와 그 다음에 우리는 t-1 얘가 그래서 0보다 작다. 그래서 t가 몇과 몇 사이냐면 이렇게 t가 1과 9 사이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맞죠? 그러면 t를 다시 x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1과 9 사이에 들어가 있는 범위는 저 범위를 다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맞으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대로 쓰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3의 x제곱이 결국 우리는 1과 9. 1은 3의 몇 제곱이야? 뭐하냐 둘이? 그치 3의 0제곱이죠. 어? 뭐라고? 뭐래? 뭘 정상회담을 하고 있어. 누가 문이고 누가 김이야? 누가 문이고 누가 김이야? 아니지.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온대잖아. 안 출마한대. 나는 무조건 난 미리 얘기할까요? 난 만약에 안 나오지? 난 무조건 안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냥 안 뽑을 거야. 나는 무조건 안 뽑을 거예요. 그나마 제일 깨끗한 인간은 안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치. 나는 그래서 지금 그거 빨간색 경서에서 그거 빌고 있잖아. 주연아! 감히 줘라. 내가 지금 빨간색 경서에서 그거 빌고 있잖아요. 절대 홍되지 말아라고. 어? 아니? 야, 홍되면 우리나라 재밌어져. 홍되면 재밌어져. 그러면 이제 그 국무총리 체제로 가는 거예요. 홍 오늘 또 뭔 말인지 알아? 나 아침에 진짜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홍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다시 청와대 간대잖아. 다시 돈 올려놓겠대 청와대로. 싹 뜯어고친대. 야, 재밌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 다시 청와대로 간대잖아. 이재명은 세종으로 옮긴다 그러고. 내 생각에 세종 가면은 더 문제돼. 땅값 이제 서울 완전 폭락하고.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세종 쪽만 완전히 이제 대박 나고. 내 생각에 그 세종 하면서 이제 그 대전 이쪽을 살리겠다는 것 같은데. 그럼 봐봐. 대전이 살았지. 그럼 인천도 죽어요. 잘 생각해야 돼. 인천도 죽어요. 인천도. 왜냐면 서울이 죽으면 인천 죽어. 그러니까 충청도가 살아가는 거지. 나 충청도에 땅 있는데. 난 충청도에 땅이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대전 옆이에요. 대전 옆이라서 땅에 있어요. 왜? 대전 옆이라서 거기 무조건 올라. 대전 옆이라서. 우리 아빠 땅인데 아빠가 나 준대요. 아빠가 나 준대요. 몇만 평 된다는데? 아니야 거기 완전히 불모지라서 지금까지는. 근데 거기 이제 뭐 용도만 바꾸면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허허벌판이긴 하거든. 용도요? 공동묘지요. 공동묘지요. 아니 근데 거기에 묘가 묻혀있는 게 하나도 없어. 묘 묻혀있는 건 없어. 우리 아빠도 몰랐던 땅이래요. 난 그래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그거 뭐 상속세 받는다는데? 그 땅 상속세 받는다는데 땅 상속세. 엄청 세대. 그래서 물려줄 거면 빨리 물려주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물려줄 거면은 빨리 물려주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 건데 아빠가 요즘 고민하고 있대요. 나한테 줄까 동생한테 줄까? 반반 주면은 이제 우리 집은 난리 나죠. 나요? 한양조씨요. 왜? 야 그럼 봐봐. 그럼 여기 9가 3의 몇 제곱이 돼? 2제곱이니까 그럼 여기 지수들끼리만 비교하면 끝나지. 밑은 어차피 1보다 크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x는 몇과 몇 사이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요. x 몇과 몇 사이? 0과 2 사이.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 몇 개밖에 없냐? 한 개밖에 없죠. 한 개, 1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 한 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1번과 2-1번 위주로 먼저 풀고 남은 시간 동안 쭉 풀어보세요. 모든 문제들. 지금부터 풉니다. 준비, 시작!
야 연습 좀 해봤죠?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 연습 좀 해봤지? 야 여기 뭘 패고 선도를 네 선도 한 번이라도 가면은 그냥 못 간다 알지? 됐어 알지? 야 8개월만 참아. 대신 그 경우는 3학년 절대 안 올라가죠. 평판이 안 좋으면 3학년 같이 안 올리더라고. 평판이 안 좋으면 3학년은 못 올라가더라고. 왜냐면 3학년은 진짜 많이 신경을 써요. 그거 연말에 안 하잖아. 10월에 하잖아. 그거 익명이잖아. 그거 익명이야. 익명이야. 대신 욕 박아놓으면 그 사람이 이 욕 쓴 필체를 보고 누군지 대충 추측을 해. 그리고 그것도 있다. 그 욕 쓰면 선생님들한테 갈 때 이게 뭐 이렇게 조합돼서 가거든? 욕이면 지가 알아서 아예 이렇게 되던데? 다 이렇게 필터 되던데? 특수기호도 넣고, 다. 별의별 그거 나오던데, 이것도 나오고. 그럼 그거 쓰면 되겠다. 한국이랑 아침에다가 지나가. 근데 그 욕 쓰면은 지가 알아서 다 저렇게 바뀐다니까. 그 교육부가 알아서 필터 해놨어. 새로 쓰기. 새로 드립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 세로로 써. 이렇게 편지 써. 걔는 컴퓨터 보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그걸 출력해서 보는데 그 컴퓨터 자체가 알아서 필터를 처리해준다니까. 바로 가면 뭐 세로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세로로는요 이렇게 뭔가 멘트를 이렇게 치면 되겠지. 편지를 쓰듯이. 세로들이 거의 인시 아니다. 그러니까 행시를 써야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지. 주연아! 야! 오 마이크.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이렇게 욕 박는 것까진 봤어요 내가. 이거는 그대로 나온대. 이건 그대로 나온다 그랬어.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못 알아채니까 욕이라고 생각을 안 한대. 그게 단점이야. 마지막에 대각선으로 가는. 춤을 욕할 거 대각조야. OMG. 수업 완전 거 평판 볼수 있지. 아니 수업 듣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어요. 빌려줘.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무조건 담임선생님 평가할 수 있어요. 담임선생님이랑 수업 안 들어도 담임선생님은 평가할 수 있어요. 얘가 의사예요. 맨날 가운 입고 다녀요. 실험 거. 야 여기 봅시다. 자 재작년이 아니지. 꽤 됐죠. 2021년에 나왔던 수능 기출 문제고요. 4점짜리였으며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갖고 챙겨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좀 얘기를 하면서 갈 테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솔직히 그래프죠. 그럼 못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항상 인정을 하고 가라고. 무조건 점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 좌표 지난 시간에 봤던 문제처럼 이거 현재 좌표 찾기가 쉬워 보여요? 아니면 그지 같아 보여요? 그지 같아 보이죠? 그럼 그지 같아 보이는데 그 그지 같은 시험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그지 같은 시험 좌표 여러분들은 이거를 찾아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풀겠습니까? 찍겠습니까? 이거요. 뭘 찍어? 풀어야죠. 그치. 점을 찍어야죠. 점을 찍어야지. 그쵸? 점을 찍어야죠. 번호를 찍으시면 안 돼요. 점호를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주연아, 그지? 번호를 찍으면 안 돼요. 점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선 여러분들이 하나만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만 설명할게. 그게 바로 뭐냐면 정리해봐. 그게 바로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와 탄젠트. 얘네들 사이의 관계. 여기서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직선이 괜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와 삼각비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요. 의외로 이거 되게 쉽게 풀립니다. 좌표 찍는 게 편해져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린 여기는 x축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때 여기는 x축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직선과 여기는 x축이 서로 만나게 되는 그 각이 생길 거예요. 이 간격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간격을 나는 지금부터 세타라고 잡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간격을 세타라고 잡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서 바로 찾아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럼 여기서 바로 찾아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는 얘네들의 삼각비가 나오게 되겠죠. 왜? 여기 임의로 한 점을 잡으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에 대한 삼각비를 바로 찾는데
그 와중에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 m이랑 똑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 m이랑 같은 거 하나만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셋 중에 바로 누구 값이 되겠습니까? m. 사인이요. 탄젠트죠,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봐봐. 여기 있는 얘 밑변분의 높이를 한 얘가 결국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여기 많이 들어봤죠, 1학년 때.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그게 바로 탄젠트가 되었고 그 탄젠트가 바로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는요, 이 문제 그거 쓰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 그래도 돼. 그럼 여기 있는 P점을 봐봐요. 그때 여기 있는 P점을 보게 되면 얘가 현재 뭔지 모르니까 얘를 A라고 잡을게요. 그러니까 나는 X점을 A라고 잡고 그러면 Y점은요, 지수함수에다 넣어봐도 되겠지만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지만 숫자가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건 지수함수입니까? 여기 있는 1차 함수입니까? 지수함수가 완벽하니까 나는 지수함수에다가 넣을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수함수에다 넣으면서 나는 여기는 3분의 2에 우리는 A 더하기 3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게 돼요. 이게 현재 P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Q점을 잡는데 여기 있는 Q점의 X좌표를 B를 가지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B 가지고 표현할래? 아니면 다른 거 가지고 표현할래? 다른 거를 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문자는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좋아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자는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체중이랑 똑같죠. 몸무게도 최대한 줄이고 다이어트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나 다이어트 하잖아요. 내 얘기하는 건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다이어트 하는 중이에요. 나는 요즘 저번주에 비해서 초딩 애들이 그랬어요. 초딩 애들은 구라를 안 치잖아요. 초딩 애들이 그랬어요. 어제 오늘. 저 사람 왜 이렇게 홀쭉해졌지? 마음에 안 들게? 라는 얘기를 붙였어요. 놀리게 사라졌다고 마음에 안 든대요. 초딩 애들이 그랬어요. 얼탱이가 없어요. 그럴 때 딱 좋은 거 있는데 건강한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거 아직 모르니까. 돼지면 그냥 돼지로 놀리고 싶은 거야. 근데 홀쭉해져가지고 돼지로 못 놀리니까 마음이 아프대. 야, 여기 봐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 잘 보세요. 야, 여기 잘 봐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있는 Q점, 즉 문자를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데 그럼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할 건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잘 봐. 얘 괜히 준 거 아니야. 이 직선 괜히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직선 괜히 준 거 아니니까 이 직선을 이용해서 문자를 줄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럼 뭐 할 거야? 나는 여기 이렇게 여기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고 여기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네들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고 있는 점을 만듭니다. 그러면 요렇게 잡아놓고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잡았을 때 얘 길이가 루트 5라고 주어졌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하죠. 된다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봐봐. 자,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요 가로의 길이가 있을 거고 여기 세로의 길이가 있을 겁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를 내가 K라고 잡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K라고 잡아서 가게 되면 그쵸? 그럼 여기 가로는 현재 K만큼 늘었을 때 세로는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라는 게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세로를 네모라고 잡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밑변분의 높이를 구할 수 있죠. 삼각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삼각비에 의해서 밑변분의 높이, 즉 우리는 여기 있는 K분의 네모를 구할 수 있게 되겠고 이게 바로 저기 있는 저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되는데 여기 있는 요 가로의 길이를 보면 얘가 결국 X축과 평행이죠. 다시 한 번 뭐야? 여기 있는 요 각과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각 세타는 서로 같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얘들이 동의각이라서 같을 거란 말이야. 다시 한 번 뭐야? 여기는 탄젠트 값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러니까 여기 탄젠트 값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얘가 2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럼 얘가 네모가 몇 K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되면서 K야 2K야. 그치? 얘는 2K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봐.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얘는 또 뭔 정리를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직각삼각형이니까 뭔 정리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뭔 정리? what? 그러니까 무슨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서 아니 무슨 정리 쓰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정리를 쓰게 되냐고. 무슨 정리를 임마. 아니 야 여자 있어. 이씨 말 조심해. 이씨. 야 무슨 정리 쓰게 될 거냐고. 야 뭔 정리를 쓰냐고. 뭔 정리. 아 무슨 정리. 야 누가 크게 웃으래. 이씨. 제일 크게 웃는데 아주 그냥. 야 무슨 정리 쓸 거냐고. 무슨 정리. 아이씨 피타고라스 쓸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아씨 여기 보관 시간 아니야 임마.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자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우린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 진짜 듣고 싶은 데 듣지 말라고. 진짜 몽정이야. 아니 듣고 싶은 데 듣지 말라고. 이씨.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 봐. 조용히 하고 잘 봐. 자 조용히 해. 봐봐. 그럼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서 얘네 제곱해서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의 제곱과 여기 있는 높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해준 게 결국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의 제곱 5랑 같다. 이거 이용해서 K 찾아주게 되면 끝납니다. K가 얼마야 그러니까 길이니까? 그치? K 제곱이 1이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정리하면 K 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K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오케이? 야 끝났네. 야 그럼 여기는 A를 가지고 여기 있는 Q점 바로 다 표현돼 안 돼? 그러니까 되는 거야. X점은 얼마만큼만 더하면 돼? 그러니까 X점은 얼마만 더하면 돼? 그러니까 X는 얼마만 더해? K만큼만 더하면 되니까 K가 1이라며. 그러니까 1만큼만 더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Q의 X좌표는 A 더하기 1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Y좌표는 여기에 대해서 2만큼만 더 올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친구에다 더하기 얼마만 하면 되냐면 2만 더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2 하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3분의 2에 결국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2가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여기는 K랑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K랑은 달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문자를 잘못 잡아서 그럴 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얘를 잘 보십시오. 그때 여기 있는 얘가 또 누구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합니까? 얘가 또 누구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직선 곡선 누구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이거 여기 Q점 잡았지. 얘가 곡선 누구 위에 있는 점이야? 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 그럼 여기 지수함수에다 다시 한 번 더 집어넣을 수 있게 되면서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었던 쟤. 그러니까 우린 A 더하기 1, 여기는 얘 3분의 2에 우리는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2를 나는 저기 있는 쟤, 저기 있는 Y는 얘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3분의 2에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3분의 8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서 식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 좀 정리해서 A를 찾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A 더하기 1 집어넣고 여기 Y에다가 저거 다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얘가 현재 3분의 2에 우리는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2랑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건 여기 있는 얘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3분의 2에 A 더하기 1 들어오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A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우리는 3분의 8이랑 여기까지 잡아주기만 하면 끝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넘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왼쪽으로 오고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나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3분의 2에 A 더하기 2제곱으로 가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1 빼기 3분의 2가 되었고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럼 우리는 얘네들 그대로 빼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얘 넘어가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줄 수가 있는 상황. 얘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돼요? 그치?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네들 정리하니까 얘가 현재 얼마가 될 거냐면은요. 잘 봐. 그러니까 얘가 결국 얘네 정리하게 되면 얘가 3분의 1이 되겠지. 맞니? 지금 여기까지 다 맞아요? 근데? 다 맞아? 그치?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꼬였는데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Y가 여기 들어오고 X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는 맞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맞죠? 맞어? 여기까지는? 맞아 틀려? 여기까지 맞아 틀려? 나 어디서 잘못했는지 바로 나왔는데 여기가 더하기 3이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2를 더하니까 더하기 3이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그래서 3.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얘가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3분의 1까지만 잡아주게 되면은 뭐 임마 빨리 펜마 뭘 업데이트. 자 그럼 여기 1 빼기 3분의 2 하면 되잖아. 몇 분의 몇이야? 그러니까 얘
진짜 업데이트 당했네. 야, 1 빼기 3분의 2 하면 또 얼마야?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3분의 1 잡아주게 되면 3분의 1이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결국 우리는 3분의 2에 a 더하기 2제곱이 결국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되겠지. 아 1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1이 되려니까 그럼 지수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겠고, 그치? 얘가 그래서 0 되면 되겠고, 그럼 얘 0 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것까지가 나오게 되면,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나오게 되면은 끝났지. 왜? 여기다 집어넣든 저기다 집어넣든 어쨌든 답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P점이 그나마 편하니까 P점에다 집어넣게 되면서 a가 마이너스 2. 그러면 y는요 3분의 2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3분의 얼마가 되냐면 3분의 5가 되는데, 얘가 또 직선 누구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합니까? 얘가 또 직선 누구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제가 직선 누구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y는 누구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 그치? 얘가 현재 y는 2x 더하기 k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저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났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y 대신에 따라서 y 대신에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3분의 5를 x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k를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은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k는 3분의 얼마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더하게 되면 k는 3분의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그치, 17이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7. 여기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로우는 이해하셨죠? 좌표 찾고 좌표를 문자를 최대한 줄여서 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문자값 찾는 건데, 얘네들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뭐가 좀 요긴하게 쓰였냐면 여기 탄젠트. 얘가 조금 좀 요긴하게 쓰였죠. 기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알아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좀 가볍게 좀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만큼 여기는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갔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 빈출 4, 빈출 5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아마 빠르게 끝날 거예요. 로그들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로그들도 똑같으니까 빠르게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빈출 4번 바로 가죠. 그래서 41쪽에 빈출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을 풉니다.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반드시 하나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범위만 조심해라. 여기선 누구의 범위를 조심해라. x 아니면 y. 진수 아니면은 함수값. 로그에서는 누구 조심해라. 그치, 무조건 진수 x의 범위를 조심해라. 다시 한번 뭐냐? 방정식 자체도 답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로그는 무조건 x의 범위를 1차식으로 잡든 2차식으로 잡든 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볼 건데, 여기 1번 문제를 보십시오. 1번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존재할 것이고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답 필요 없습니다. 얘네 합치기 전에 제발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진수의 범위를 제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제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무조건 진수의 범위를 잡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진수의 범위, 나는 저기 있었던 제 5 더하기 x와 그 다음에 5 빼기 x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0보다 어때야 된다는 조건을 명심하라고.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둘 다 0보다 어때야 된다고? 둘 다 0보다 어때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 둘 다 0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 풀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얘 넘어가게 되면 x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x가 현재 누구보다 커요? 그치, 넘어가면 마이너스 5니까 얘는 마이너스 5보다 클 거고, 밑에 거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x가 그래서 누구보다 작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치, 얘가 5보다 작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 얘네들의 공통범위, 즉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있는 진수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1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쟤네들은 현재 보니까 진수들을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는 친구 아니면 없는 친구? 진수 똑같이 맞출 수 있었죠. 그럼 진수 똑같이 맞출 수 있는 친구니까 얘네들은 결국 뭐 해주면 되냐면 하나로 다 맞춰놓고 풀기만 하면 되겠죠?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미치 같은 로그니까 그래서 쟤네들 하나로 합치게 되면서 진수들끼리 서로 뭐 해주면 되냐면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곱해줘서 나오게 되는 거라. 4도 마찬가지. 그럼 로그 2로 잡아줘. 그럼 로그 2에 얼마가 돼요? 4는 로그 2에 얼마가 되지? 4는 로그 2에 얼마가 돼요? 16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풀기만 하면 끝.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5 더하기 x랑 여기는 5 마이너스 x를 곱해준 게 결국 얘가 16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25 마이너스 x 제곱이 결국 얼마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냐면 16이 되는 거를 찾아. 그래서 넘어가게 되니까 x가 2개 나오죠. 그래서 x가 결국 누가 될 거라는 것이 나오게 될 거냐면 제곱이 9잖아. 그럼 제곱해서 9 되는 거 딱 정해져 있지. 누구랑 누구?
3 마 3이죠. 그러니까 3과 마이너스 3이 다 대비인데 잘 봐. 얘네들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얘네들이 저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그럼 얘네 둘 다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네들을 곱해주면 돼요.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쟤네들 곱하면 돼.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 마이너스 9가 정답이다. 여기까지가 1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2번도 똑같지요. 그래서 2번도 똑같은데 다만 2번을 보자마자 너네는요 제일 먼저 좀 이거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맨날 자 하고 내가 이렇게 보자 하려면은 맨날 웃고 있어. 왜? 자, 여기서는 쟤 봐봐. 뭐부터 하고 싶어요? 쟤 뭐부터 하고 싶어요? 계산이요? 뭐 계산도 맞는 말이긴 한데 로그 정리하고 싶어지지. 약간 로그 정리 마렵죠. 그러니까 로그 정리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2번에서는 제일 먼저 하실 건 바로 뭐냐면 로그 정리 먼저 하세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로그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그 정리부터 갈게. 그래서 우린 여기는 로그 3의 6x 자체가 얘가 그래서 우린 여기는 로그 3의 6과 결국 우리는 로그 3의 x 얘네들을 더한 거에 우리는 로그 3의 x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저기 있는 제 자체도 외어 쪼개줄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제 로그 3에서 마이너스 우리는 여기는 로그 3의 2로 잡아준 거예요. 우린 여기 있는 로그 3의 x로 잡아주고 거기에 우리 마이너스 얼마를 해주면 되겠냐면 마이너스 6을 해준 게 0이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대충 감오지. 누가 현재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누가 계속 반복 중? 누가 계속 뺑뺑뺑뺑 도는 중? 누가 현재 계속 뺑뺑뺑뺑 도는 중? 누가 도는 중? 로그가 돌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로그 3의 x가 도니까 얘를 t로 치환합니다. 근데 로그를 함수값을 치환한다. 그럼 범위 제한이 있다 아니면 없다? 로그 함수값을 치환하면 범위 제한이 생겨 안 생겨? 여기는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 그냥 치환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서 로그 3의 6을 한 번만 더 바꿔봐.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로그 3의 3과 로그 3의 2로 바꿀 수 있죠. 얘네처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여기는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2.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t. 그래서 여기에 t. 여기에 우리는 여기 이렇게 그럼 로그 3의 3 마이너스 로그 3의 2. 거기에 t. 마이너스 6은 0이다. 다시 한 번요. 얘네 다시 한 번 더 항정리가 가능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들 한 번만 더 항정리하게 되면 결국 로그 3의 3만 남고 나머지 다 죽네요. 그래서 우린 얘가 로그 3의 3은 또 1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2 더하기 t 거기에 t. 거기에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요 하나의 2차 방정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6이 0이다.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잡아놨을 때 여기에서의 실근이 사실상 뭐야? 이게 결국 우리가 찾고자 했던 로그 값인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두 실근을 잡아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두 실근 즉 우린 여기는 t의 값을 잡아서 얘를 나는 m과 n이라고 잡아주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저기는 알파 베타 즉 우린 여기에 해당하는 그는 x값이기 때문에 여기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x를 알파 베타라고 잡아놓고 쟤네들이 곱해진 게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얘 두근 얘 m과 n을 가지고 우리는 알파 베타의 곱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나는 여기는 m 자체도 사실 로그를 정리해서 나온 거니까 나는 여기는 로그 3의 알파를 나는 m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3의 우리는 베타를 n이라고 잡아서 보게 된다면 왜? n과 n은 실제로 로그 값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로그 값에 알파랑 베타를 넣은 게 실제 근 m과 n일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의 입장에서 봐요. 그럼 얘네들을 어때야지 알파 베타를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얘네들을 서로 어떻게 해야 알파 베타가 나와요? 더하면 되겠지.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여기는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두근의 곱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두근의 합을 찾아야 돼요?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합을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따라서 얘가 이거를 만족하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m과 n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m 플러스 n 두근의 합이죠.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입니까? 1차분해야 2차분해야 2차분의 1차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나왔던 그 마이너스 2가 우리는 여기 있는 얘 로그 3의 알파 베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알파 베타 나오죠. 그래서 알파 베타 몇 분의 몇이 됩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 몇 분의 몇? 그래서 알파 베타는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그치?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래서 얘 답이 9분의 1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부등식부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등식부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요. 알겠죠? 116호는 현재 시험 범위 끝을 향해 가고 있어. 복습해야 돼. 알았지? 자, 나머지들은요. 시험 범위 확실하게 알아오세요. 특히 동상고. 알았냐? 시험 범위 알아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목요일에 봅시다. 고생했어요. 잘 가.